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핵심은 종목입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대응할지 핵심만 확실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7월 15일 다시 한번 테크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이제 후보의 피격 이슈가 어느 정도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65,000원 아래에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매수기에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피격 이슈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65,000원 아래가 좀 긴 시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좀 좋은 매수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21선과 맞닿는 이러한 시기까지 기간 조정 거치게 되면은 7월 하반기 8월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 높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도 나오고 있는 7월 15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도 일부 좀 나오고 있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사업 부분으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산 같은 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고, 반도체 관련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소간 좀 침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서 더욱더 빠른 반등과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두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은 정부의 보호주의, 자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체제가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종의 좀 투자금, 보조금을 좀 제한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는 조금 우려가 나올 수 있겠어요. 2차전지는 그래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심 기업들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트럼프 입장이 있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으로 쏠림 투자 현상이 되었던 게 이제는 미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가동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1기 때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와는 달리, 현재 트럼프 2기에는 이를 대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근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한 이 체제는 계속해서 견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7월 19일 현지에서 어떠한 또 이번에 목표가 상향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현재 3조 달러 정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게 10년 이내에 시가총액 50조 달러, 무려 현재 가격 대비 17배 규모죠. 이 규모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좀 나이브한 좀 예측일 수도 있고, 자세히 보고서를 보니까 이 가격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10에서 15% 정도다. 과거 미래에 이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좀 땡겨 와가지고 현재가로 좀 할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될 수 있다. 좀 이런 낙관적인 가정을 좀 최대치로 좀 넣은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가 나온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중심의 체제가 계속해서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규 칩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블랙엘과 여기에다 다른 CPU 칩을 결합을 해가지고 통합칩으로도 신규 칩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대응해서 사용해야 될 HBM은 더욱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의미를 좀 만들어주게 되느냐, 엔비디아가 이런 AI 가속기 칩을 만들면은 여기에다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기업이 결국에는 경쟁을 하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기업이 모두 이런 그 테스트 과정에서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바로 테크잉의 큐브 프로버 장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테크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등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삼성전자와는 사실 연이 좀 없었는데 HBM 장비를 통해서는 또 연을 이을 수 있는 만큼 이 전방 엔비디아 그리고 중간에 이런 세 곳의 완성 반도체 업체 거기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테크잉, 이 관계는 뭐 트럼프의 집권 이런 것과는 다르게 사실 공고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테크행에 대해서 사실 하나 조금 걱정해 볼 만한 이슈는 하나 나온 것도 있어요.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이제 5세대 HBM3이 이 제품에 대해서 불량 이슈가 한번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H200에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HBM 메모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발열 이슈 등이 좀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이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이닉스 위주로 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 계속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테크잉의 장비 역시도 조금 예상보다는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모두 바로 이 부분 인증을 좀 빠르게 성공시킬 그러한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이 통과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테크닉의 주가를 한 단계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이제 8월 달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도 이번에 이 불량에 대해서 좀 큰 우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HBM 제품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TSMC에서 이 HBM 메모리를 받아다가 이제 큰 기판에다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거든요. 완전 3D도 아니고 2D도 아니고 2.5D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평면에다가 또 수직으로 여러 개 칩을 쌓는 구조, COWS라고 하는데,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데 이 패키징 과정에서 불량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TSMC와 이 부분을 좀 소통하면서 풀어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제품 인증을 받아낼 수 있는, 즉 마이크론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칩은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서 더욱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경쟁사 제품 대비 20% 적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 반도체 업체 세 곳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세 곳의 업체가 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곳에 들어가는 테크잉 장비는 무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잉 경쟁사, 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사실 있지만 테크잉의 이 HBM Q 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파라수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칩수에서도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장비들의 매출이 조금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좀 감안하더라도 사실 테크잉 제가 앞선 실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2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50억대, 2분기 70억대, 누적으로 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다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테크잉의 신규 큐브로 프로 장비가 최소 50대 이상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장비의 가격을 보수적으로 2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30%로 잡는다고 한다면 300억가량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500억가량의 영업이익을 올해 실현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실적은 이제 올해 실적뿐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실적이죠. 내년에 풀 캐파가 이제 360대 나아가서 480대까지 돌릴 수 있는 이제 테크윙의 상황인데,
300대가량 장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1,800억, 그러면은 기존 장비 매출과 하면은 2천억대의 영업이익은 기록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 4조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여전히 CP만 원까지는 주가가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윙은 좀 이렇게 떨어지고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뭐 이런 우려들 혹시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겠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전방의 칩들이 계속해서 AI 산업이 활발하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인증 이슈가 늦어지지 않는 한 충분히 매출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매우 높은 확률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오히려 기관 조정을 통해서도 좀 비중이 없는 분들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대장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즉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 투자의 핵심은 여러분들 종목이 돼야만 됩니다. 종목으로 사실 뭐 에코프로로 정말 많은 돈 버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시대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 가격까지 다시 가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하반기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어떤 걸 사도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 혼자서만 하시면은 많이 답답하고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에 좀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같이 좀 확실하게 풀어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단발적으로 뭐 정치 관련 주들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말씀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관련 뭐 대장주로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음봉 나오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역시 장중에 개 띄우고 이렇게 상한가 터치하더니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 이런 단발성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을 내 계좌에 담아 두어야만, 그래야만 사실 큰 금액도 어느 정도 좀 실을 수 있고, 이 종목들을 오래 가져가면서 정말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좀 내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어떻게 구성할지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관련된 내용들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